아프간 사태 이후로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은 군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군대와 관련한 헌법 개정 이슈가 연이어 헤드라인 뉴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들마저 저마다 군대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일본은 자신들의 군사 능력과 활용 범위에 있어 한계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합니다. 이번 아프간 작전의 경우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외신들 사이에서도 한국 군대의 우수한 작전 능력은 꾸준한 찬사를 받았고, 반대로 일본은 이런 한국과 비교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일부 일본인들 역시 한국의 군대를 배워야 하지만 또다시 일본 국민들에게 위기가 처했을 때 이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또 많은 수의 일본인들은 그래도 군사력과 군사기술 부분에서는 절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자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간 작전의 경우 일본 고위 관료 몇 명의 문제로 생긴 참사이자 자위대의 활용 능력 한계로 인해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일 뿐, 그래도 전체적인 군사 관련 인프라는 한국이 이야기도 꺼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일본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한국에서 일본의 자랑이었던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역시나 한국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8월 처음으로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경항공모함 관련 기본 설계에 착수하고 2033년까지는 실전 배치를 마치겠다고 국방부는 발표했고, 이제 한국도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가 된다는 기대감에 많은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관련 소식이 들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당연히 비웃음과 더불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기 바빴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건 그만큼 감당해야 할 해역이 넓어야 하는데, 한국은 사실상 매우 좁은 바다를 가지고 있으며, 그걸 떠나서 항공모함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한국이 해군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을 절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한국을 얕잡아 보고 있는 일본인들의 구시대적인 사고를 보고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따끔한 일침을 날리기 시작했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런 한국을 계속 무시만 하고 경계하지 않다가는 일본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일본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국이 처음 경항공모함을 만든다고 발표했을 때 일본인과 더불어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을 얕잡아 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술력이었습니다. 아무리 해역이 좁다고 하더라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주변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자국의 군사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과연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갑판이라고 합니다.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는 100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시로 이착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갑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엄청난 고급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공모함은 군사 장비 중에서도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육군 전투력에 많은 비중이 치중되어 있고, 단 한 번도 항공모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한국이 지금 당장 항공모함을 만들어 실전에 배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일본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혹시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국가들의 항공모함에 비해 그만큼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의 군사력과 군사기술을 보면서 일본의 각종 전문가들은 점점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 한국은 굳이 필요가 없어서 항공모함을 만들지 않았을 뿐 절대 기술력이 없어서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처럼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항공모함 수주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경계심을 바짝 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선박제조 기술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비록 항공모함은 아니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경항공모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성공적으로 수주했고 현재 실전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진중공업을 통해 처음으로 해군에게 독도함이 인도되었고, 이후 올해 다시 마라도함이 추가적으로 해군에 인도되어 실전에서 상륙작전 및 병력과 장비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합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을 무시하기 바빴지만 한국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독도함을 만들어 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독도함을 통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다목적 대형 수송함을 수주한 한진중공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과 쌍두마차로 조선업계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잦은 고장과 느린 발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외면받게 되었고 결국 한국이 독보적인 조선 수주국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배를 만드는 능력이고 가장 기초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선업계에서 최고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이고 한국의 최고 기업들이 뭉치기까지 했으니 이제는 일본인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가 버린 것이죠. 일부 외신들과 일본의 전문가들의 경우 한국에서 경항공모함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오히려 지구상에 있는 경항공모함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배를 만드는 기술과 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에 만들어질 경항공모함의 경우 단순히 헬기와 고속종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대형 수송함과는 완전히 차별을 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헬기와 해상 작전 헬기, 상륙 기동 헬기, 구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으며 고성능 레이더와 더불어 각종 최첨단 전자장비와 전투체계 도입을 통해 비록 처음 만드는 항공모함이지만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하에 해당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물론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20년 전 과거였다면 일본인들처럼 욕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과연 한국이 저 정도 성능의 항공모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항공모함 제작 계획이 전혀 무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무기를 만든 능력이 없어 미군의 고장난 무기를 주워 고쳐 쓰던 한국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한국인들 역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에 적응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만의 섬에 갇혀있는 일본인들은 이런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60년대 한국을 대하듯이 생각하고 있으니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신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급성장을 설명할 때 필수적으로 뽑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단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한국인들의 열등감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에게는 아픈 과거일 수 있고 하나의 상처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과거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왔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쌀밥 한 그릇 먹기 힘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뽑힐 만큼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또다시 그 이상의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죠. 8, 90년대 일본이 미국과 버금가는 경제대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일본의 패션, 음악, 음식 기술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 일본인들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일본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부정하지는 않았었죠. 다만 앞서 말한 열등감을 적용해보자면 일본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일본을 인정하면서도 꼭 일본을 뛰어넘겠다는 열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의 성장을 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있어서도 한국인들은 일본의 이지스함을 절대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해군 군사력은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본인들의 경우 그저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을 무시하기만 하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일본의 발전 속도가 절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 일본 군사 전문가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 최초의 경항공모함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때 일본인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